안녕 강냉이 친구들, 오소리TV 근육과 전문의 이동훈 원장님이야. 뽕! 오늘은 인비절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몇 분 인비절라인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걸 얘기해 줄 거예요. 그냥 이 인비절라인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 왜냐면은 인비절라인은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인데 결국 인비절라인으로 교정을 잘 끝내려면 치과 교정과 선생님이 교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물론 쉬운 케이스는 잘 끝나는데 그 상담 오신 분들이 이제 망한 케이스여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주려는 건데, 선생님이 깊이 있는 지식, 그러니까 인비절라인 많이 해봤다는 게 아니라 그냥 치아 교정 자체에 대한, 인비절라인 아니어도 치아 교정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교정을 오래 했는데 맨날 쉬운 케이스만 하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되라, 그럼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어려운 케이스를 깊게 들어가서 깊은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인비절라인 많이 안 해도 돼. 인비절라인 몇 개만 해봤어도 대충 이건 어떤 감이구나 라는 걸 알면 그 이동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해줄게요. 상담 첫 번째 분은 뭐였냐면은 인비절라인 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그냥 완전히 망했어. 이거는 답이 없는 지경까지 망했어요. 그러면 왜 이 지경까지 왔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환자분이 한참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인비절라인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이제 치과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비절라인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인비절라인 치과에 올 필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고, 세 번째 분은 그럼 이거 어차피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 온다는데, 미국에 있는 센터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온다는데 어느 치과에서 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말했죠? 첫 번째 환자분은 인비절라인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냥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망해가지고 이거 해결하려면 꽤 힘들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환자분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해 줄게요. 인비절라인은 초심자, 그러니까 교정 초심자한테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교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 접근하기가 되게 쉬운 그런 진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정 전문이 아니고 일반 선생님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비절라인이 망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리고 진짜 이 원장님의 교정 실력이 얼만큼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인 것 같기도 해. 왜 그러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잇몸 돌출했어요. 잇몸 돌출인데 인비절라인을 한 거야. 잇몸 돌출은 그냥 붙여서 하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그냥 붙여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인비절라인을 한다, 그렇게 딱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잇몸 돌출이나 무턱 같은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하니까 인비절라인 할 때 이게 장점이겠지만 이게 단점이겠구나 바로 떠올라요. 이게 단점이겠구나 떠오르는데, 그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이거를 넣으면은 그거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한 것 같고, 어차피 인비절라인 틀대로 이런 틀을 매주 갈아서 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치아 이동에 따라서 얘네가 수십 장의 장치를 만들어 와요. 그러면 이제 3D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봐. 이게 치아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를 얘네가 보여줘. 그럼 그걸 보면서 오! 이렇게 가겠네! 라고 하고 주문을 넣고 만들어 와서 환자분 끼십시오! 됩니다! 라고 넣은 거지. 하지만 결과는 정말 처참했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치아 이동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형태적으로 이렇게 얘는 갈 거야 라고 하지만, 얼굴의 변화는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얼굴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고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 선생님의 교정 자체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 인비절라인 많이 한 거 말고 교정을 얼마나 깊게 많이 해봤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해주면은, 요즘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교정 선생님들이 너무 인비절라인을 좋아해. 젊은 선생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 말고 젊은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교정으로는 아무래도 경력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윗세대 선배님들이랑 경쟁이 안 돼요. 또 얼마 잘한다를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윗선배 선배님이 잘 안 하는 인비절라인을 하면은 내가 일단 개수 쪽수로 많이 해가지고, 난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야? 난 무슨 등급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미친듯이 젊은 선생님들이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거예요. 인비절라인은 치료의 한계가 되게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완벽도면에서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인비절라인 많이 하는 선생님들도 다 인정하는 거야. 결과면에서 좀 떨어져.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있고, 좀 난이도가 있으면 얘가 이거 조금 애매한데 라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쉬운 케이스 위주로, 그냥 평이한 케이스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사실은 젊었을 때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해봐야 교정에 대한 안목이 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계속 얘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혹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죠? 벼룩은 원래 한번 점프를 하면 이만큼 팍 점프할 수 있어요. 팍 높게.
근데 얘를 병에다 담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며칠 있다 얘를 뚜껑 열면 벼룩이 이 병 높이밖에 못 뛰어요. 더 이상 못 뛰어. 원래는 훨씬 높이 뛰던 벼룩 애들이 못 뛴다고요. 젊은 선생님들이 이 인비졸라인 틀에 갇혀가지고 얘가 할 수 있는 한계에 갇혀버리는 순간 더 많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못하게 돼요. 그러면 맨날 그 얘기만 하겠지. 아, 교정으로는 이게 한계입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오늘 상담 오신 분도 그랬어. 오늘 상담 오신 분도 더 이상 못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라고 하고 온 거야. 내가 볼 때 할 게 한참 남았는데 그게 젊은 선생님들 그게 문제야. 진짜 남들이 안 된다는 케이스를 머리를 쳐 박아가면서 도전을 해봐야지 좀 더 실력이 늘거든요. 느는데 이거 케이스만 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실력이 병 속의 벼룩처럼 다 맨날 환자 오면 이게 한계입니다. 더 못합니다. 아, 이게 한계입니다. 그 말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사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 선생님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어려운 케이스를 했으면 좋겠어. 인비졸라인 말고 그냥 다른. 왜 그러냐면은 치아 교정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좀 단순하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치아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걔네가 서로서로 주는 영향이 다르고 동시에 뼈의 밀도라든지 치아 뿌리의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 변수가 또 많고 동시에 앞골의 관계, 위아래 관계도 달라서 그런 변수가 또 추가되고 이런 살의 또 움직임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짬뽕이 돼서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같은 존재예요, 교정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해봐야 아, 얘가 어느 순간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교정이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지금 교정으로 치면 거의 20년 차거든요. 왜냐면 전 인턴 때부터 이제 교정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환자를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3시간에 못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또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정말 되게 미세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맞는데 그게 계속 영향을 주면서 지금의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수정해서 또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내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금에야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느껴왔어요. 하면서 이런 것도 문제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고 또 보면서 또 이런 걸 문제가 있겠구나를 또 느끼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그걸 느껴요. 물론 10년 뒤에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이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만큼 교정은 변수가 다양하고 판단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맨날 쉬운 케이스만 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교정의 한계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은 그걸 볼 기회가 사라져요. 그래서 너무 인비졸라인에 빠져 살지 말고 그냥 철사 교정도 좀 하고 인비졸라인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좀 계속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첫 번째 분이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분명히 그냥 이 형태대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계속 얘가 사인을 보냈을 거예요. 야, 망해간다? 아, 망해간다라는 사인을 줬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캐치를 못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경험 미숙이고요, 경험 미숙.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교정에 대한 실력을 키워야 인비졸라인 실력도 늘어난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고, 마찬가지 얘기로 두 번째 환자분이 그랬잖아요. 치과로 올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 주는 대로 끼면 되니까 난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얘가 잘못되고 있는 사인을 중간중간 계속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봐야 돼요. 안 오면 안 돼요. 뭐 못 오면은 원장님한테 사진이라도 보내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이 잘 가는지를 계속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안 올 거면은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병원에 가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고, 세 번째는 얘가 어차피 공장에서 나오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니냐. 물론 공장에서 나올 때도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이 치료 중에서 어떤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어떤 걸 반영해서 만들어달라. 그런 것도 있어서 병원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이게 입에 넣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세심하게 캐치할 수 있는 원장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인비졸라인은 뭐다? 인비졸라인을 많이 해본 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비졸라인을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정 자체에 경험이 많은 그런 곳에 가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완전히 망한 케이스 보니까 야, 이거 해결하려면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을까? 그런 생각 들면서 환자분이 느낄까? 그거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를. 하여간 여러분들 인비졸라인 한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는 곳에 꼭 가십시오. 물론 쉬운 케이스는 다 잘 돼요. 잘 되는데 어려운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내가 그분도 그게 쉬운 케이스인 줄 알고 했을 거야. 자기가 쉬운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서 거기서 했겠지. 그리고 우리 젊은 치과 선생님들 너무 인비졸라인 케이스 늘려가지고 경쟁력 있다는 거를 광고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게임하는데 레벨 1짜리 계속 하면서 아, 나 이제 이거 나 1년 동안 했어. 나 엄청 잘해. 그러다가 레벨 100짜리 가면 나 한 대 맞고 죽었어. 그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케이스를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나이 먹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안녕.